지금 당신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제시 방향, 여행 크리에이터. 계속 스마트폰으로 우리를 찍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제가 연인인 척 해도 될까요? 지금 당장. 네, 숨 고르세요. 제 어깨에 기대세요. 이상해요. 이런 상황인데 왜 심장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진짜 연인 같나요? 너무 진짜 같아서 문제예요. 민호 씨, 네, 이건 연기 맞죠? 글쎄요. 밤 11시 40분. 목포행 고속버스의 마지막 승객들이 올라탄다. 이난경은 창가 좌석에 몸을 맡기며 목걸이를 만졌다. 가는 금사에 매달린 작은 USB 펜던트. 남편이 마지막으로 건넨 선물이었다. 그 안에는 두 사람의 사진과 음성 메모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실례합니다. 저음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통로 쪽 좌석을 가리키고 있었다. 6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그는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긴 채 묵직한 존재감을 풍겼다. 네, 물론이죠. 난경이 몸을 창 쪽으로 기울이자 남자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좁은 통로에서 스치는 순간 그의 체온이 은은하게 전해졌다. 버스가 출발하자마자 첫 번째 일이 일어났다. 선반 위 캐리어가 급브레이크에 밀려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난경이 반사적으로 손을 뻗는 순간 잡아드릴게요. 남자의 손이 그녀의 손목을 받쳤다. 단단하고 따뜻한 손길. 마치 수십 년간 위험한 상황을 다뤄온 사람의 손 같았다. 그 순간 전기가 통했다. 손목에서 시작된 전율이 팔뚝을 타고 올라와 어깨까지 번졌다. 난경의 숨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3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터치였다.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더 낮아졌다. 손은 여전히 그녀의 손목을 감싸고 있었다. 필요 이상으로 오래. 네. 감사합니다. 난경의 목소리도 어느새 떨리고 있었다. 그가 손을 떼자 그 자리가 화끈하게 달아올랐다. 저는 장민호입니다. 전직 소방관이에요. 이난경이요. 필라테스 강사고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묘한 긴장감이 두 사람 사이를 감돌았다. 버스가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객실등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다. 승무원이 나눠준 담요를 펼치는 과정에서 두 번째 접촉이 일어났다. 아, 죄송해요. 담요 끝이 겹치면서 난경의 손등이 민호의 손가락 끝에 닿았다. 이번에는 더 강렬했다. 마치 정전기가 튀는 것 같은 짜릿함. 민호의 숨소리가 미세하게 거칠어졌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는 손을 빼지 않았다. 오히려 엄지로 그녀의 손등을 살짝 어루만졌다. 0.5초도 채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난경의 전신에 전류가 흘렀다. 혹시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잠이 안 오시나요? 네. 요즘 잠을 잘 못 자서요. 저도 그래요. 3년 전부터요. 3년 전에 무슨 일이. 아내를 잃었어요. 난경의 손이 멈췄다. 목걸이를 만지던 손이. 저도 남편을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어둠 속에서도 서로의 아픔이 보였다. 그리고 그 아픔 너머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다른 감정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럼 우리 둘 다. 민호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다. 외로웠겠네요. 그 말에 난경의 가슴이 콩닥 뛰었다. 외롭다는 것. 그건 단순히 혼자라는 뜻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품에 안기고 싶다는, 누군가의 체온을 느끼고 싶다는 원초적인 갈망이었다. 담요 아래 두 사람의 팔꿈치가 스쳤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자주, 우연이 아니라고 하기엔 너무 자연스럽게.
민호의 팔뚝 근육이 남경의 팔에 닿을 때마다 그녀의 하복부에 묘한 열기가 번졌다. 3년간 잊고 있던 몸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따뜻하네요. 남경이 작게 중얼거렸다. 담요 얘기인지 그의 체온 얘기인지 모호하게. 네. 제가 체온이 높은 편이에요. 민호가 대답하며 몸을 살짝 남경 쪽으로 기울였다. 그러자 그의 어깨가 그녀의 어깨에 살짝 닿았다. 남경의 호흡이 빨라졌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한 호감이 아니었다. 몸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다. 혹시 민호가 더욱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제가 너무 가까이 앉은 건 아닐까요? 아니요. 남경의 대답은 즉각적이었다. 오히려 좋아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달아올랐다. 바로 그때였다.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조명 좀 빌려도 될까요? 밝은 목소리와 함께 젊은 여자가 통로에 나타났다. 손에는 전문적인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여행 브이로그를 찍고 있는데 야간 버스의 분위기를 담고 싶어서요. 혹시 괜찮으시면 같이 찍어도. 최연서였다. 38세, 완벽한 미소와 자연스러운 몸짓. 하지만 뭔가 어색했다. 카메라를 드는 각도가, 두 사람을 향한 시선이. 남경은 본능적으로 민호에게 더 가까이 몸을 기댔다. 갑작스러운 방해가 오히려 둘 사이의 친밀감을 더 끌어올렸다. 우리는 괜찮아요. 민호가 남경의 어깨에 자연스럽게 팔을 두르며 말했다. 대신 조용히 해주세요. 제 아내가 피곤해하거든요. 아내. 그 말에 남경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연기인 줄 알면서도 그 단어가 주는 설렘은 진짜였다. 아, 그렇군요. 죄송해요. 연서가 물러나면서 담요 아래 민호의 손이 남경의 손을 찾았다. 손가락이 얽혔다. 남경의 온몸에 전류가 흘렀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접촉이 아니었다. 욕망이었다. 오랫동안 억눌러온 여자로서의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민호가 속삭였다. 아니요. 남경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전혀 괜찮지 않아요. 왜요? 당신 때문에 이상해지고 있어요. 그녀의 고백에 민호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밤은 이제 시작이었다. 버스가 휴게소에 멈췄을 때 남경과 민호는 여전히 손을 잡고 있었다. 12분 정차입니다. 기사의 안내방송이 울렸다. 화장실 다녀올게요. 남경이 일어서려는 순간 민호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살짝 받쳤다. 조심하세요. 그의 손길이 허리에 머무르는 찰나 남경의 몸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화장실에서 돌아온 남경의 얼굴이 창백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민호가 즉시 알아챘다. 목걸이가 없어요. 남경의 손이 허전한 목을 만졌다. 남편이 준 마지막 선물이었는데 바로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긴급달 김소영 명의 대출 연대보증 승인 필요 마이너스 1시간 내 미승인 시 법적 조치. 마감임박 연대보증인 이남경님 즉시 계좌 인증 요망. 최종 통보 미인증 시 신용등급 하락 및 재산 압류. 이게 뭐예요? 남경의 목소리가 떨렸다. 딸은 해외에 있는데. 민호가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스푸핑입니다.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에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저기 보세요. 통로 반대편에서 누군가가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SNS에 올라온 영상이에요. 화면에는 남경이 누군가의 가방을 집어드는 듯한 모습이 담겨 있었다. 각도가 교묘하게 편집되어 마치 절도를 저지르는 것처럼 보였다.
승객들의 시선이 하나둘 남경에게 쏠리기 시작했다. 저 여자 아닌가? 맞는 것 같은데. 목걸이 도둑이라더니. 남경의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민호가 즉시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안았다. 괜찮아요. 제가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품에 안긴 순간 남경은 그의 심장 박동을 느꼈다. 빠르고 강렬했다. 자신과 똑같이 뛰고 있었다. 민호는 차분하게 남경의 가방을 들여다봤다. 작은 LED 손전등을 켜더니 가방 손잡이 아래쪽을 비췄다. 여기 봐요. 얇은 NFC 태그가 붙어 있었다. 이걸로 당신의 동선을 추적하고 결제 내역을 읽고 접촉 기록을 만들어서. 민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편집된 영상으로 범인을 만드는 거예요. 최신 범죄 수법입니다. 그럼 저는 무고해요. 누군가가 당신을 타깃으로 삼은 거예요. 해시태그 위험한 연기, 진짜가 되어가는 감정. 지금 우리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민호가 속삭였다. 연인인 척해야 의심을 피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요? 제게 맡겨주세요. 민호가 담요를 넓게 펼치더니 남경의 어깨를 감쌌다. 자연스럽게 그녀를 자신의 품속으로 끌어안았다. 숨을 고르세요. 제 가슴에 기대세요. 남경이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을 때 그의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하는 것이 느껴졌다. 연기. 맞죠? 남경이 작게 물었다. 지금은 그래야죠. 민호의 대답은 모호했다. 그의 손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기 시작했다. 연기치고는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애절했다. 담요 아래에서 민호의 다른 손이 남경의 허리를 감쌌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지금 괜찮아요? 그가 속삭였다. 남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그의 손길 때문에 온몸이 달아오르고 있었다. 민호의 엄지가 그녀의 허리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옷 위로지만 마치 맨살을 어루만지는 것처럼 섬세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요. 남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요. 그의 입술이 그녀의 이마에 닿을 듯 말 듯 가까워졌다. 숨결이 섞였다. 민호 씨. 네. 이건 정말 연기예요? 민호의 손이 그녀의 턱을 살짝 들어 올렸다. 두 사람의 얼굴이 몇 센티미터까지 가까워졌다. 모르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거칠어져 있었다. 당신을 처음 본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해시태그 첫 번째 키스의 전주곡. 이상하다는 게 당신을 보호하고 싶다는 생각. 당신을 안고 싶다는 생각. 민호의 고백은 솔직했다. 그리고 당신의 입술이 어떨지 궁금하다는 생각. 남경의 숨이 가빠졌다. 그의 입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저도. 그녀가 용기를 냈다. 궁금해요. 바로 그 순간 관제센터에서 연락 왔습니다. 절도 의심 승객 관련해서 확인 중이라고 하네요. 오태식 기사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렸다. 두 사람이 깜짝 놀라 떨어지려는 순간 민호가 남경을 더 꽉 안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가 속삭였다. 더 가까이 와요. 여보. 민호가 의도적으로 큰 목소리로 말했다. 기분이 어때? 좀 나아졌어요. 남경도 자연스럽게 연기에 동참했다. 당신이 있어서 든든해요. 하지만 담요 아래에서는 더 뜨거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민호의 손이 그녀의 허벅지 위에 올려졌다. 옷 위로지만 그 온기가 속살까지 스며들었다. 너무 가까이 오면. 남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경고했다. 제가 이상해질 것 같아요. 어떻게 이상해져요? 당신을 더 원하게 될 것 같아요.
그 고백에 민호의 호흡이 완전히 거칠어졌다. 저도 이미 당신을 원하고 있어요. 버스가 다시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승객들의 관심도 점차 다른 곳으로 돌려졌다. 하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놓지 않았다. 이제 연기 그만해도 되는 거죠? 남경이 물었다. 민호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올려놓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이게 연기 같아요? 남경은 고개를 저었다. 그럼 저도. 그녀가 그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올려놓았다. 연기가 아니에요. 두 사람의 심장이 광란의 탱고를 추고 있었다. 버스가 다시 어둠 속으로 달려나갔을 때 담요 아래에서는 더 뜨거운 밤이 시작되고 있었다. 민호 씨. 네. 다음 휴게소까지 얼마나 걸려요? 이 시간이요. 왜요? 남경이 그의 귀에 입술을 가져다 댔다. 이 시간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뭐가요? 당신을 더 알아가기에. 민호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더 꽉 감쌌다. 이제 진짜가 시작이었다. 모든 객실등이 꺼지자 버스 안은 완전한 어둠에 잠겼다. 고속도로의 가로등만이 창문을 스치며 지나갔다. 담요 아래 남경과 민호는 더 이상 연기를 핑계로 삼을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졌다. 진심이 되어버린 감정이 더 무서웠기 때문이다. 정말 이 시간이나. 남경이 속삭였다. 길어요? 민호가 되물었다. 아니요. 너무 짧아요. 그의 손이 그녀의 볼을 살짝 어루만졌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뜨거워진 얼굴이 느껴졌다. 남경 씨. 네. 제가 선을 넘으면 말해주세요. 어떤 선이요? 이런 선. 민호의 입술이 그녀의 목덜미에 살짝 닿았다. 깃털처럼 가벼운 키스였지만 남경의 온몸에 전기가 흘렀다. 아.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넘었나요? 아직은요. 바로 그때 민호의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다. 문자 메시지였다. 관제센터 박도윤 CCTV 분석 완료. 용의자 특정됨. 7분 후 합류 예정. 민호가 남경에게 화면을 보여줬다. 곧 끝날 것 같아요. 그가 속삭였다. 뭐가요? 이 악몽이요. 하지만 우리 이야기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남경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그의 말이 약속처럼 들렸다. 통로 저편에서 최연서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카메라가 아닌 작은 기계를 손에 들고 있었다. 뭔가 이상해요. 민호가 그녀를 지켜보며 말했다. 저 기계, NFC 리더기 같은데요. 그럼 정말 그 여자가. 네. 당신을 함정에 빠뜨린 장본인 같아요. 분노가 치솟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솟구쳤다. 민호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안도감. 그리고 그에게 더 의지하고 싶다는 욕망. 어떻게 해야 해요? 저를 믿어주세요. 민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더 단단하게, 더 확실하게. 지금부터 제가 하는 대로 따라해 주세요. 민호가 전략을 설명했다. 연서가 이쪽으로 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통로를 막아야 해요. 어떻게요? 민호가 담요를 걷고 일어났다. 그리고 남경의 손을 잡아 끌어올렸다.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복도에서 대화해요. 그러면 그녀는 지나갈 수 없을 거예요. 두 사람이 좁은 통로에 서자 몸이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너무 가까워서 서로의 숨결이 느껴질 정도였다. 지금 괜찮아요? 민호가 물었다. 아니요. 남경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당신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 정신이 없어요. 바로 그때 연서가 이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다. 지금이에요. 민호가 속삭였다.
그가 난경을 벽 쪽으로 살짝 밀어붙였다. 좁은 통로에서 그녀의 등이 벽에 닿고 그의 몸이 그녀를 완전히 감쌌다. 여보. 민호가 의도적으로 큰 목소리로 말했다. 내 신분증이 당신 쪽 주머니에 있었나? 응, 여기 있어. 난경도 자연스럽게 연기에 참여했다. 왜? 혹시 확인해 줄 수 있어? 난경의 손이 그의 재킷 안주머니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심장 박동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찾았어요? 그가 속삭였다. 아직 찾고 있어요. 사실 신분증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이 순간, 이 접촉, 이 떨림이었다. 연서가 두 사람 앞에 멈춰 섰다. 죄송해요. 지나가야 해서요. 아, 죄송해요. 민호가 난경을 더 꽉 안으며 말했다. 잠깐만요. 신분증을 찾고 있어서 급한 일인가요? 연서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다. 아니요. 천천히 하세요. 난경이 대답하며 민호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어둠 속에서도 서로의 욕망이 보였다. 난경 씨.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지금 제가 당신을 키스하고 싶어 한다는 거 알죠? 저도 원해요. 연서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민호의 입술이 난경의 입술에 닿았다. 전기가 온몸에 흘렀다. 3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입술. 하지만 이건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키스는 짧았다. 하지만 강렬했다. 죄송합니다. 민호가 연서에게 말했다. 찾았어요. 연서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그냥 지나갔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두 사람이 자리로 돌아왔을 때 기사의 무전이 울렸다. 관제센터에서 연락 왔습니다. CCTV 분석 결과 용의자가 특정되었다고 하네요. 여행 유튜버로 위장한 범죄자라고 합니다.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몇 번 좌석인지 확인 중이라고 하네요. 민호와 난경이 서로를 바라봤다. 이제 정말 끝이 보였다. 자리에 앉아 담요를 다시 덮으면서 두 사람의 손이 자연스럽게 찾아갔다. 이제 정말 끝나는 건가요? 난경이 물었다. 사건은 끝나겠죠. 하지만 우리는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민호의 진심이 담긴 고백에 난경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저도요. 그녀가 대답했다. 이 버스에서 내린 후에도 당신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매일이라도. 매일은. 난경이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너무 자주 아닌가요? 그럼 이틀에 한 번? 그것도 많아요. 그럼 일주일에. 난경이 그의 입술에 손가락을 댔다. 농담이에요. 매일 보고 싶어요. 관제센터 차량의 불빛이 저 멀리 보이기 시작했다. 곧 목포에 도착해요. 민호가 말했다. 네. 그럼 우리 진짜 헤어져야 하는 건가요? 헤어지긴요. 난경이 그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시작이에요. 뭐가요? 우리 이야기요. 민호가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했다. 그럼 목포에서 첫 번째 데이트 할까요? 지금이 첫 번째 데이트 아니었나요? 그럼 두 번째요. 좋아요. 담요 아래에서 두 손이 꽉 맞잡혔다. 새벽은 끝나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버스는 여전히 밤을 가르며 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 어둠은 두렵지 않았다. 서로가 있었으니까. 버스가 플랫폼에 멈추자마자 관제센터 차량과 경찰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모든 승객은 차례대로 하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윤이 직접 나와서 안내하고 있었다. CCTV 분석 전문가답게 차분하고 정확했다. 남경과 민호는 마지막에 내렸다. 손을 꽉 잡은 채 걱정 마세요. 민호가 속삭였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최연서 씨죠? 박도윤이 연서 앞에 섰다. 네, 맞는데요. 뭔가 문제라도? 여행 유튜버라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스키밍 브로커시죠? 박도윤이 태블릿을 보여줬다. CCTV 화면에는 연서가 남경의 가방에 NFC 태그를 붙이는 장면이 선명하게 잡혀 있었다. 그리고 이건 뭐죠? 연서의 가방에서 나온 건 고성능 NFC 리더기, 편집용 노트북, 그리고 여러 명의 신상 정보가 담긴 USB였다. 이 중에 장민호 씨 정보도 있네요. 박도윤이 눈을 좁혔다. 다음 타깃이었군요. 연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체포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기미수 혐의로. 이것도 돌려드릴게요. 경찰관이 남경에게 목걸이를 건넸다. 아. 남경이 목걸이를 받아들며 눈물을 글썽였다. 고마워요. 민호가 뒤에서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그의 손길이 목덜미를 스치는 순간 남경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이제 정말 안전해요. 그가 속삭였다. 당신 덕분이에요. 우리 덕분이죠. 사건 정리가 끝나자 터미널은 다시 고요해졌다. 새벽 5시, 아직 대중교통이 운행하지 않는 시간이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호가 물었다. 모르겠어요. 첫 차까지 기다려야겠죠. 무례하지 않다면. 민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파도 소리 들리는 곳이 있어요. 남경의 심장이 빨라졌다. 어떤 곳이요? 조용한 게스트하우스요. 바다가 보이는.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둘 다 알고 있었다. 이 제안이 단순한 휴식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가요. 남경의 대답은 확고했다. 게스트하우스는 터미널에서 택시로 10분 거리에 있었다. 작고 아담한 건물이었지만 바로 앞이 바다였다. 바다가 보이는 방으로 부탁드려요. 민호가 프런트에서 말했다. 더블룸 하나 남았네요. 괜찮으시죠?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다. 네. 남경이 먼저 대답했다. 방 열쇠를 받아 올라가는 계단에서 두 사람의 손이 다시 맞잡혔다. 이번에는 떨림이 있었다.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문을 열자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다. 새벽 바다는 잔잔했고 파도 소리가 낮게 울렸다. 와, 남경이 감탄했다. 예뻐요? 민호가 물었지만 그는 바다가 아닌 그녀를 보고 있었다. 네, 정말 예뻐요. 창가에 서서 바다를 보던 남경이 뒤돌아섰다. 민호가 바로 뒤에 서 있었다. 민호 씨, 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알아요? 민호가 그녀의 볼을 살짝 어루만졌다. 원한다면 새로운 시작을요. 이번에는 서두르지 않았다. 민호의 손이 남경의 허리를 감쌌고 그녀의 손은 그의 가슴에 올려졌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정말 괜찮은 거죠? 그가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남경이 답 대신 그의 목에 팔을 둘렀다. 입술이 맞닿았다. 이번에는 길었다. 깊었다. 절실했다. 3년간 얼어붙어 있던 모든 감정이 한 번에 폭발했다. 그리움과 외로움, 그리고 새로운 사랑이 뒤섞여 용암처럼 흘러넘쳤다. 키스가 끝나고 두 사람은 숨을 고르며 서로를 바라봤다. 이상해요. 남경이 말했다. 뭐가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 이렇게 편할 수가 있나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민호가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 같아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커튼을 살랑거렸다. 새벽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방 안을 따뜻하게 물들였다. 민호 씨. 네. 무서워요. 뭐가요? 이 감정이 진짜일까봐. 민호가 그녀를 더 꽉 안았다. 진짜예요. 제가 보장해요. 지금 제가 당신과 함께 있고 싶다고 해도 난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함께 있어요. 지금도 그런 의미가 아니라. 민호가 그녀의 말을 이해했다. 그의 눈빛이 더 깊어졌다. 정말 원해요? 네. 난경의 대답은 확실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원해요. 저도요. 민호가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다. 당신과 함께라면 모든 걸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민호가 조명을 낮췄다. 램프 불빛만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쳤다. 후회하지 않을 거죠? 그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절대. 난경이 그의 셔츠 단추에 손을 올렸다. 당신은요? 후회할 리가요. 그가 그녀의 손을 덮었다. 이건 운명 같아요. 파도 소리가 창문을 두드렸다. 마치 축복해주는 것처럼. 난경 씨. 네. 사랑해요. 처음 만난 날, 첫날에 하는 고백이었지만 전혀 이상하지 않았다. 오히려 늦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저도 사랑해요. 민호가 천천히 문을 닫았다. 바깥의 세상과 단절된 둘만의 공간. 파도 소리와 램프 불빛, 그리고 서로의 숨결만이 존재하는 곳. 밤이 깊어졌다. 아니, 새로운 새벽이 시작되었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서로의 체온으로 데워진 이불 속에서 두 사람은 작은 속삭임을 주고받았다. 행복해요. 난경이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다. 저도요. 민호가 그녀의 머리카락에 입맞춤했다. 이런 행복이 있는 줄 몰랐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럴 수 있을까요? 그럼요. 매일. 매일은 농담 아니에요. 정말 매일. 난경이 웃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다. 창밖으로 진짜 새벽이 밀려오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아직 밤이었다. 길고 달콤한 밤이.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난경의 얼굴을 비췄다. 눈을 뜨자 낯선 천장이 보였다. 그리고 옆에서 들려오는 고른 숨소리. 민호가 자고 있었다. 평화로운 얼굴로. 정말 일어난 일이구나. 난경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앉았다. 이불을 끌어안고 창밖을 바라봤다. 파도는 여전히 밀려오고 있었다. 변함없이.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파도와 달랐다. 복잡하게 출렁이고 있었다. 내가 뭘 한 거지? 어젯밤의 달콤함이 아침 햇살 아래서는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처음 만난 사람과 하룻밤에 이게 정말 사랑일까? 3년간 혼자였던 외로움이 만든 착각은 아닐까? 위기 상황에서 생긴 일시적인 감정은 아닐까? 목걸이를 만졌다. 남편이 준 마지막 선물. 여보, 미안해. 죄책감이 밀려왔다. 어젯밤 민호의 품에서 느꼈던 행복이 배신 같게 느껴졌다. 일찍 일어났네요. 민호의 목소리에 난경이 돌아봤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나 앉았다. 잠이 안 와서요. 후회해요? 그의 목소리에 불안이 섞여 있었다. 난경은 대답하지 못했다. 후회한다고 말할 수도 안 한다고 말할 수도 없었다. 난경 씨, 제가 너무 성급했나요? 난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처음 만난 날에 이렇게까지. 민호가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성급했다고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다. 모든 게 꿈 같아서. 시간이 얼마나 됐죠? 난경이 물었다. 오전 9시요. 집에 가야 해요.
그 말에 민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지금 가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남경이 망설였다. 만나고 싶었다. 하지만 두려웠다. 잘 모르겠어요. 왜요? 이 모든 게 진짜인지 확신이 안 서요. 체크아웃을 하고 터미널로 돌아왔다. 대구행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두 사람은 어색한 침묵에 빠졌다. 남경 씨, 민호가 먼저 말을 꺼냈다. 제가 너무 성급했나요? 아니에요. 남경이 고개를 저었다. 저도 원했으니까요. 그럼 왜? 무서워요. 솔직한 고백이었다. 이런 감정이 났어요. 3년 만에 처음이라서. 그럼 이렇게 해요. 민호가 제안했다. 다음 달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이 노선을 예매해요. 네. 만약 그때도 같은 마음이라면 그땐 정말 운명이겠죠. 남경이 그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간절함과 이해가 함께 있었다. 먼저 온 사람이 담요를 펴고 나중에 오는 사람이 그 옆에 앉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도 서로 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만약 아무도 안 오면요? 그럼 그것도 답이겠죠. 대구행 버스가 들어왔다. 남경 씨. 네. 어젯밤 저는 진심이었어요. 남경의 가슴이 아팠다. 그의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저도 그 순간은 진심이었어요. 그 순간은 지금도 진심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생각할 시간이.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릴게요. 한 달이든 1년이든. 혼자 앉은 창가 좌석에서 남경은 창밖을 바라봤다. 민호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버스가 출발하면서 그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다. 가슴이 아팠다. 떠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떠나야 했다. 정말 사랑일까? 질문은 여전히 머릿속을 맴돌았다. 집에 돌아온 후 남경은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냈다. 필라테스 수업을 하고 집안일을 하고 저녁에는 혼자 드라마를 봤다. 하지만 자꾸만 그 밤이 생각났다. 민호의 체온이, 그의 목소리가, 그의 눈빛이. 그리고 한 달이 다가왔다. 컴퓨터 앞에 앉아 예매 사이트를 켰다.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노선. 마우스를 클릭하려다 멈췄다. 정말 괜찮을까? 다시 상처받는 건 아닐까? 이미 늦은 나이에 새로운 사랑이라니. 긴 고민 끝에 남경은 예매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그가 올까? 안 와도 괜찮을까? 와도 괜찮을까? 버스에 올랐을 때 남경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좌석을 찾아가며 두리번거렸다. 그리고 그가 있었다. 이미 담요를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민호가 미소 지었다. 남경도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다가가지는 않았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그 옆에 앉았다. 온 걸 보니 민호가 작게 말했다. 답을 정한 건가요? 모르겠어요. 남경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아직도 확신이 안 서요. 뭐가요? 이게 정말 사랑인지 아니면 외로움이 만든 착각인지. 민호가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다. 그럼 천천히 알아가요. 서두르지 말고.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시간이 답을 알려줄 거예요. 담요를 함께 덮고 앉아 있으면서도 남경의 마음은 복잡했다.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익숙해진 걸까?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만날 수 있을까? 언젠가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건 아닐까? 질문들은 끝이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사람 옆에 있으면 외롭지 않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할까?
아니면 더 많은 것이 필요할까? 버스가 어둠 속을 달려가면서 남경은 창밖을 바라봤다. 불분명한 미래, 확신할 수 없는 감정, 그리고 여전한 두려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왔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시간이 알려주겠지. 민호의 따뜻한 손길이 그녀의 손을 감쌌다. 남경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하지만 완전히 맡기지도 않았다. 애매한 거리감, 애매한 감정. 그것이 지금의 그녀였다. 버스는 계속 달렸다. 어디로 향하는지, 언제 도착할지 알 수 없는 긴 여행처럼.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